여러분, 화면 돌아가는 스마트폰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화면을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픽 하고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촥 하고 열립니다. 진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오늘은 스위블 스마트폰 새로운 폼팩터의 시작 LG 윙을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공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패키지는 양산품이 아니라 LG전자의 실효폰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LG전자에서 제품을 지원해주셨지만 제 마음대로 사용해보고 느낀 그대로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프리즘으로 장식된 패키지 슬리브를 제거하고 박스를 개봉하면 바로 LG 윙을 볼 수 있고 대부분 제품의 특장점을 앞에 적어두죠. 스위블 모드, 짐벌 모션 카메라, 6.8인치의 노치리스 OLED, 듀얼 레코딩을 적어놨는데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리테일 박스는 어떨지 몰라도 얘는 박스가 돌아가고 내부의 구성품을 서랍처럼 꺼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패키지에 신경을 좀 썼네요. 제품을 꺼내고 제품 아래에 있던 플라스틱 트레이를 치우면 밑에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메인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용 보호 필름과 케이스를 기본 제공하는데 투명 젤리 케이스가 아니라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데 스위블 방식 때문인지 케이스가 스마트폰에 걸리는 걸쇠 구조가 없고 내부에 필름이 하나 부착되어 있는데 살짝 떼보면 약간 접착성을 띠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접착력으로 케이스가 후면에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케이스를 씌워서 느낌을 좀 볼까요? Stop that. Stop that. Stop that. Stop that. I hear him chatting the noise.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을 꺼내면 구성품은 25W급 타입C 충전기,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타입C 케이블, 그리고 3.5mm 단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입C로 연결하는 유선 이어폰이 번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과 케이스, 간단 사용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네요. 3.5mm 단자와 함께 쿼드덱은 없고 대신 인공지능 사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쿼드덱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LG 윙은 오로라 그레이, 일루전 스카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먼저 후면을 보면 오로라 그레이는 블랙 미러 크롬이 생각나는 지문 콜렉터, 유광 표면을 가졌고 일루전 스카이는 반사하는 방향에 따라 파란색, 보라색, 민트색, 코랄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어서 시간에 따른 다채로운 하늘 풍경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윙은 특이하게 한 가지 후면을 더 봐야 하는데 스위블 디스플레이 뒷면에 땡땡이 도트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화면이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LG 윙은 스와브 스피커가 상단에 달려있고 스위블 디스플레이 후면에 일반 모드시 스와브 스피커가 가려지기 때문에 통합 품질을 위해 살짝 홈이 파여있고 그곳에 미세한 틈이 있어서 스와브 스피커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실효폰이라서 그런지 둘의 홀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요. 이 구멍 크기에 따라 울림도 달라져서 수압 품질도 미묘하게 달라질 텐데 이런 것까지 사양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나 보네요. 과연 양산폰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날것의 재미인가요? 후면을 마저 살펴보면 가운데 OIS가 탑재된 64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 아래 13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가장 상단의 스위블 모드에서 활성화되는 1200만화소 120도 화각을 가지는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살짝 툭 트이긴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 반 정도는 글라스가, 남은 반절은 렌즈링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00원짜리 동전 두께가 1.75mm 정도니까 경미한 툭튀 수준이네요. 내부엔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고 25W의 고속 충전, 12W의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미들 프레임과 메인 디스플레이 후면은 경량화를 위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되었는데 첨단 인체 판독기로 판독을 해보면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루전 스카이는 스카이라는 이름보다는 메탈릭 블루의 느낌이고, 오로라 그레이는 이름에 맞게 메탈릭 그레이 색상의 미들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미들 프레임의 유심 슬롯은 나노 유심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제공해서 최대 2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내장 용량이 128GB라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외장 메모리 고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네요. 상단에는 3200만화소의 전면 팝업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그 옆에 왼쪽 마이크, 하단에는 오른쪽 마이크와 타입C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는데 아쉽게도 LG 윙은 모노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 무리해서라도 옆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하나 더 달아주거나 아니면 수화부 스피커를 연동해서 스테레오를 만들어줬어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쿼드덱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사운드도 지원합니다. 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리 버튼은 전부 오른쪽에 몰아넣었고 볼륨 컨트롤과 전원 버튼을 제공합니다. 근데 버튼 위치가 좀 아쉬운 게 일반 모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스위블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돌리면 버튼 앞을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막기 때문에 버튼 컨트롤에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 은연중에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에 충분히 덮고 누르기 때문에 이 점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전면 팝업 카메라가 낙하시의 중력 센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손으로 잡고 있다가 공중에 살짝만 떠 있어도 위치를 감지해 들어가기 때문에 낙하시의 파손 우려는 적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신기하긴 한데 사실 카메라 파손을 걱정하기보다는 디스플레이가 먼저 파손되는 걸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품 기본 무게가 260g이라 듀얼 디스플레이를 감안하면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시 오랫동안 들고 게임을 하면 피로도가 좀 더 느껴집니다. 높은 데서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중량에 의해서 충격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밀스펙 인증에 내구도가 높다 한들 디스플레이는 떨어지면 깨져요. 비슷한 맥락으로는 자동차도 한번 박으면 찌그러지지만 안 움직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도 한번 떨어지면 깨지긴 하는데 동작은 해요. 유리가루가 나와서 그렇지. 이제 LG 윙하면 생각나는 스위블 모드를 살펴보면 메인 디스플레이의 스위블 동작은 듀얼 스프링이 이동을 해야 하는 최소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밀어줘야 스프링의 탄성으로 스위블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끝부분 동작이 유압 댐퍼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며 부드럽게 스위블 됩니다. 스위블 동작 자체가 예전 폴더폰 시절처럼 딸깍딸깍 중독성이 있고 소리를 켜놓은 경우엔 스위블음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스위블 방향은 왼쪽으로만 열려서 왼손잡이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애초에 오른손으로 여는 걸 염두에서 만든 것 같네요. 딱 90도까지의 스위블 동작만 지원하고 당연하게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거나 스위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주면 부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변형되거나 부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카드 한 장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유격이 있는데 아무리 내구성 테스트를 했다 한들 실제 상황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각도로 신용카드를 하나 삽입하고 스위블을 하면 스위블 동작에 이상이 생깁니다. 안 다치죠? 점성이 있는 스티커나 양면 테이프 혹은 액체 괴물 같은 게 들어간다면 큰일 나겠네요. 애들한테 폰 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모든 전자제품이 다 그렇죠. 그리고 스위블 구조로 방수가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내부 부품에 방수 코팅을 해서 IP54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스위블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활용하거나 보조 디스플레이 활용을 지원하는 어플에서 동작을 컨트롤하는 등의 다양한 서포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언팩에서 공개된 사진 고르기, 비디오 편집, 미디어 컨트롤, 웨일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보면서 댓글 보기 등 처음부터 듀얼 스크린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LG의 기본 앱이나 아스팔트 같은 호환 앱들은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트랙을 볼 수 있는 등 LG 윙에 특화되었는데 인스타그램처럼 어플을 실행하면 아 몰라 우린 원래 세로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두 개의 화면에서 각각 어플을 띄워 멀티태스킹을 하는 1차적인 활용만 가능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폼팩터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숙제를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해올 수도 있고 기가 막히게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숙제 검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LG 윙에 특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스위블 상태에서의 짐볼 모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블 모드에서 카메라를 켜면 짐볼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최상단의 120도 화각을 가진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메인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보정인 EIS와 컴파스,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2개씩 총 6개나 들어가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광각의 넓은 이미지를 크롭하여 마치 FHD 카메라를 짐벌에 장착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상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상하 좌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실제 같은 느낌이라 신기했는데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인지 대각선 방향은 입력이 막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모드로 직접 촬영해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 조금 어두운 초저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밝은 날은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광각 렌즈를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액션캠들과 동일하게 아쉽게도 촬영 결과물에 노이즈가 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날은 우중충하지만 다음날 오전의 영상입니다. 차이가 심하죠?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한 자유시점 FPV 모드와 흔들림을 잡아주며 기기의 시선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촬영의 팔로우 모드, 또 상하의 흔들리는 움직임을 고정하고 좌우 가로 방향인 펜 동작에 특화된 펜 팔로우 모드 등 짐벌의 기본 동작을 제공하는데 특히 펜 팔로우 모드에서 상하 움직임이 얼마나 고정되는지 궁금해서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액션캠 영상을 보면 나름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리고 윙으로 찍은 결과물을 보면 빠르고 크게 움직였음에도 상당히 흔들림을 잘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고정하는 락 모드와 시점 리셋도 지원해서 웬만한 촬영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아쉽게도 최대 FHD까지만 지원하고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밤에는 광각 렌즈의 한계 때문인지 아쉬운 품질을 보여줍니다. 좋은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조도가 확보되는 날씨 좋은 날의 낮이나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 찍으셔야겠습니다.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특이한 촬영 방식인 듀얼 레코딩의 경우 보이는 상황과 촬영자의 시점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냥 건물을 돌아다니는 건데 누가 보면 흉가 체험이나 어디 잠입한 것 같죠? 듀얼 레코딩의 녹화는 편집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각각의 화면을 파일 2개로 나눠서 레코딩하여 저장하거나 보이는 화면 그대로 합쳐진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이 능숙하다면 각각의 파일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화면 2개가 합쳐진 보이는 화면 그대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블 모드에서 카메라를 동작하면 바디에 해당하는 보조 디스플레이를 잡고 찍어서 셀피 스틱이나 미니 삼각대를 들고 촬영하는 느낌이라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근데 후면 6400만화소의 OIS가 탑재된 메인 카메라를 스위블 모드 시에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좀 아까웠습니다. 짐벌 관련 동작을 빼더라도 단순히 물리적인 그림만 사용할 수 있다면 OIS가 탑재되었고 화소수도 높고 광량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립 변경으로 인한 좋은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화면을 돌리는 순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최상단의 광각 카메라와 팝업 방식의 전면 카메라 뿐이었습니다. 가로 화면에서 6400만화소의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스위블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카메라를 가로로 들어야 합니다. 향후 소프트웨어를 통해 촬영 방식이나 모드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이건 저만 생긴 습관일 수 있는데 스위브라는 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처음 집어들면 노크온이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게 아니라 옛날에 폴더폰을 쓰던 것처럼 스위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잠금을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문이 편하세요? 패턴이 편하세요? 저는 지문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위브를 기분 좋게 돌리고 나면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지문 영역이 메인 디스플레이 좌측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쓰려던 왼손으로 폰을 잡고 오른손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폰을 집어야 합니다. 저글링도 아니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스위블로 폰을 켜고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패턴을 풀어서 폰을 사용합니다.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보조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위치인데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지문을 먼저 풀고 스위블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네, 저만 그러네요. LG 윙 재밌습니다. 언팩에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AES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늘 그렇듯 별매입니다. 아쉽네요. LG 윙은 그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드와 활용 등 눈길을 끌만한 다양한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스위블 모드를 제외하면 일반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적응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본 소감으로는 듀얼 스크린을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용자가 의식해서 수입을 된 메인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앞서도 숙제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본다?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유익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웨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냥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 어플을 켜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사용자가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 자연스럽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 일반적임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눌렀는데 LG 윙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하고 활용도 높은 기능이 펼쳐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 때문에 LG 윙을 사용해 보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스펙 얘긴 왜 안 하냐? 스냅드래곤 765G 말이 되냐? 내장 용량 128GB 실하냐? 메모리 카드는 누가 공짜로 주냐? 넌 인성문제 있냐? 네, 저도 하드웨어 좋아하고 성능 좋아하고 용량 큰 거 좋아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엄청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스냅드래곤 765G로도 충분히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감상 혹은 스마트폰 수준의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물론 앞자리가 8이 아니라 상징적인 면에서도 아쉽긴 하죠. 근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플래그십 폰이 느리고 버벅거려서 불편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최상의 AP가 탑재되면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갈 테고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같은 AP를 사용한 자사의 Q92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LCD와 OLED의 차이, 그리고 물리적인 디스플레이의 개수, 스위블 힌지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하물며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 여러 가지로 지향점이 달라서 비교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AP로만 비교하는 건 좀 접근이 달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공감하는 부분으로는 솔직히 짐벌 등의 촬영 기능을 메인 특장점으로 넣어줬으면 메모리 카드로 확장은 된다지만 기본 메모리 용량은 좀 다양한 선택지를 줬었으면 어땠나 싶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넣었다 뺏는 것도 카메라의 오마주를 염두에 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과감히 손절할 겁니다. LG 빠이.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폼팩터가 발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피처폰 시대와 다르게 제조사가 넣어준 기능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공존하는 스마트폰 시대이니만큼 당장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서 LG 윙의 기본 외형과 동작 방식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짐벌 모드와 듀얼 레코딩 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전부 다 변해도 되니까 되도록 소비자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받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